언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다니. 신우이 지영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손을 꽉 쥔 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낸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는 가족들에게 불효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남편 준호, 신우이 지영과 그 남편 그리고 시아주버님 부부까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난의 눈빛으로, 실망의 눈빛으로, 제가 뭔가 끔찍한 짓을 저지른 사람처럼. 형수님, 어머니가 치매라고 해도 집에서 모실 수 있잖아요. 왜 요양원이에요? 시아주버님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요양원 가기 싫어하셨는데요. 평생 집에서 살다 돌아가시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신우이 남편도 거들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이들은 믿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사실 시어머니의 치매는 3개월 전부터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건망증이었습니다. 방금 먹은 식사를 잊어버리시거나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밤낮이 바뀌어 새벽 2시에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시거나 집을 나가셨다가 길을 잃으시는 일도 생겼습니다. 저는 24시간 시어머니를 지켰습니다. 밤에는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고 낮에도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서 저는 지쳐갔습니다. 체중이 5kg이 빠졌고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시어머니께서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잠드신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연히 일어나 발견하지 못했다면 큰 화재가 날 뻔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집에서 모시기 힘들겠구나. 전문적인 간호가 필요한 상태구나. 하지만 그 말을 가족들에게 꺼낼 수 없었습니다. 남편 준호는 회사 일로 바빴고 신우이 지영은 자기 가정 때문에 바빴고 시아주버님은 외국에 살고 계셨습니다. 저 혼자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의사가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의 치매가 중증 단계입니다. 24시간 전문 간호가 필요한 상태예요. 집에서 제가 돌볼 수는 없나요? 물론 가능하지만 보호자분께서 많이 지쳐 보이시네요. 그리고 치매 환자는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할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전문 요양시설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의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 저는 몰래 요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고 직접 요양원들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요양원은 시설이 열악했습니다. 좁은 방에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하고 간호사 한 명이 수십 명을 돌보는 곳들이었습니다. 어머님을 이런 곳에 보낼 수는 없어. 그러다가 한 요양원을 발견했습니다. 실버케어 프리미엄 요양원. 서울 외곽의 조용한 곳에 위치한 최고급 요양시설이었습니다. 1인 1실에 개인 간호사가 배정되고 치매 전문 의료진이 24시간 상주하는 곳이었습니다. 시설을 둘러보는 동안 저는 확신했습니다. 여기라면 어머님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겠어.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비용이었습니다.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입소 보증금이 3천만 원이고 월 이용료가 450만 원입니다. 여기에 개인 간호비와 의료비가 추가되면 월 6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월 600만 원. 저는 잠시 멍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월 수입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가족 분담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다 부담하겠습니다. 네? 혼자서요? 네. 가능합니다. 그날 밤 저는 은행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결혼 후 30년간 조금씩 모아온 제 통장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께서 물려주신 돈, 제가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 명절 때마다 받은 용돈을 모은 돈, 총 8,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입소 보증금을 내고 앞으로 몇 개월치 비용을 선납하기로 했습니다. 부족한 돈은 제가 다시 일을 시작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요양원 입소 날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혼자 갔습니다. 가족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치매 때문에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셨지만 새 환경에 대한 불안감은 느끼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우리 집 아니야? 어머님 여기서 잠시 지내시는 거예요. 더 좋은 곳이에요. 집에 가고 싶어. 시어머니의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어머님을 위한 선택이야. 여기가 더 안전하고 더 좋은 곳이야. 언니, 엄마가 그렇게 집에 가고 싶어 하시는데 왜 계속 요양원에 두는 거예요? 지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오늘 엄마 면회 갔는데 엄마가 울고 계셨어요. 집에 가고 싶다고 언니한테 버림받은 것 같다고. 지영의 말에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님, 제가 버린 게 아니에요. 어머님을 더 잘 돌보기 위해서예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형수님,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혹시 엄마 모시기 힘드셨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양원에 보낸 거죠? 시아주버님이 따져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시아주버님을 바라봤습니다. 네, 힘들었어요. 역시 그렇군요. 힘들다고 요양원에 보내는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집에서 제대로 돌볼 수 없었어요. 어머님께는 전문적인 간호가 필요했어요. 그럼 우리한테 말을 하셨어야죠. 우리가 분담해서라도 집에서 모실 수 있었잖아요. 시아주버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오빠, 형수님이 혼자 결정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지영도 거들었습니다. 당신, 왜 나한테도 말 안 했어? 남편 준호도 저를 나무랐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해도 소용없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도 어머님을 직접 돌보지 않으셨잖아요. 여러분은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러 오는 게 전부였잖아요. 하지만 그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형수님, 요양원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신 거예요? 시아주버님이 물었습니다. 제 돈으로 냈어요. 형수님 돈으로요? 그게 얼마나 되는데요? 그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왜 말 못해요? 우리 엄마 일인데, 우리도 알 권리 있어요. 지영이 다그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침묵했습니다. 당신, 도대체 뭘 숨기는 거야? 왜 아무 말도 안 해? 남편이 답답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 하지만 이 순간 남편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가족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수님 이상해. 뭔가 숨기는 게 분명해.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고 우리한테는 말도 안 하고 혹시 엄마 재산 노리는 거 아니야?
저는 문을 닫고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낸 지 2주가 지났습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저를 차갑게 대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지만 아무도 저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시누이 지영은 단톡방에서 저를 내보냈고 시아주버님은 냉랭한 문자 하나만 보냈습니다. 형수님, 엄마 면회는 우리가 갈 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 남편 준호는 집에서도 저와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요양원은 집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께 아침 식사를 드리고 말씀 상대를 해드리고 산책을 도와드렸습니다. 오전 11시쯤 집으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오후 3시에 다시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저녁 식사를 챙겨드리고 잠자리에 드실 때까지 곁에 있다가 밤 9시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에 2번, 왕복 4시간. 저는 그렇게 매일 시어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어느 날 시누이가 갑자기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방문을 열고 들어간 지영은 그곳에서 저를 마주쳤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옆에 앉아 시어머니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언니, 여기 왜 있어요? 지영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면회 왔어요. 아침부터요? 네. 지영은 제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다크서클이 짙고 얼굴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언니, 매일 와요? 네. 하루에 몇 번이요? 2번이요. 지영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모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어머님이 사모님 오시는 시간을 기다리세요. 고맙습니다. 간호사가 나가고 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매일 이렇게 와요? 네.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요? 말해도 믿지 않으실 것 같아서요. 지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언니, 그럼 요양원 비용은? 제가 내고 있어요. 혼자서요? 네. 얼마나 드는데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월 600만 원이요. 뭐? 600만 원? 지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돈을 언니 혼자? 네. 어떻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영은 그날 이후 요양원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 홈페이지를 검색하고 상담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실버케어 프리미엄 요양원이 맞나요? 비용이 얼마나 되죠? 입소 보증금 3천만 원, 월 이용료 450만 원입니다. 개인 간호와 의료비 포함하면 월 6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게 비싸요? 저희는 최고급 시설입니다. 1인 1실에 개인 간호사 배정, 치매 전문 의료진 24시간 상주합니다. 지영은 전화를 끊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입소 보증금 3천만 원 더하기 월 600만 원씩 2개월 하면 4,200만 원. 지영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언니가 우리 엄마를 정말 좋은 요양원에 모셨어. 그것도 혼자 돈을 다 내고. 얼마나 드는데? 월 600만 원. 뭐? 그걸 혼자? 응,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요양원에 가신대. 매일? 응, 오늘 내가 직접 봤어. 지영의 남편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형수님이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른 건가? 그런 것 같아. 지영은 오빠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형수님이 엄마를 정말 좋은 곳에 모셨어. 최고급 요양원이래. 비용은? 월 600만 원.
그걸 혼자 내고 있다고? 응, 그리고 매일 면회 간대. 시아주버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럼 형수님을 우리가 오해한 건가? 그런 것 같아, 오빠. 내가 형수님한테 너무 심하게 했나? 시아주버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 준호는 아내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나가고 밤늦게 돌아오는 아내. 그리고 요즘 아내는 더 야위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준호는 아내를 몰래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아침 6시 아내가 집을 나섰고 준호도 차를 타고 뒤를 따랐습니다. 아내는 고속도로를 타고 1시간을 달려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준호는 차 안에서 아내를 지켜봤습니다. 아내는 요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차에서 내려 요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어머니 방을 찾았습니다. 방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내는 어머니 옆에 앉아 어머니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아침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응, 미역국. 알겠어요. 제가 미역국 가져올게요. 아내는 일어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준호는 황급히 복도에 숨었습니다. 아내가 미역국을 가져와 어머니께 한 숟가락씩 떠먹여 드렸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어머님. 고마워, 미경아. 아니에요, 어머님.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준호는 요양원 원장실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입소자 박영희님의 아들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어떻게 오셨어요? 어머니 상태가 어떤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비용은 누가 내고 있나요? 아, 사모님께서 전액 부담하고 계십니다. 사모님이요? 네, 며느님이시죠. 입소 보증금 3천만 원과 2개월치 이용료를 선납하셨습니다. 준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3천만 원을 아내가. 네, 그리고 사모님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오십니다. 정성이 대단하세요. 매일? 네, 어머님도 사모님만 기다리십니다. 준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아내가 잠든 후 아내의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통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준호는 통장을 펼쳤습니다. 입금 내역. 2020년 1월 친정어머니 유산 3천만 원.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명절 용돈, 아르바이트 수입 등 5,500만 원. 총 8,500만 원. 출금 내역. 2024년 10월 15일 실버케어 프리미엄 요양원 입소 보증금 3천만 원. 2024년 10월 15일 요양원 이용료 2개월 선납 1,200만 원. 2024년 11월 1일 요양원 추가 의료비 500만 원. 잔액 3,800만 원. 준호는 통장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당신이 30년 동안 모은 돈을 다 엄마를 위해 쓴 거였구나. 남편 준호는 다음 날 가족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다들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준호는 아내 몰래 복사해 온 통장 사본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뭔데? 신우이 지영이 물었습니다. 언니 통장. 오빠, 그걸 왜 가져와? 보면 알아. 준호는 통장 내역을 펼쳐 보였습니다. 시아주버님이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한참 동안 들여다보던 시아주버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사실이야? 네, 사실입니다. 재수 씨가 전 재산을 엄마 요양원에. 시아주버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영도 통장을 보았습니다. 언니가 8,500만 원을 다.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입소 보증금 3천만 원, 2개월치 선납, 1,200만 원,
추가 의료비 500만 원. 벌써 4,700만 원을 썼어. 그리고 앞으로 매달 600만 원씩 나갈 거예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재수 씨 혼자서 그걸 감당한다고? 시아주버님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오빠, 나 어제 요양원 갔다가 언니 봤어.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침 일찍 가봤는데 언니가 이미 와 계시더라. 엄마 옆에서 손잡고 이야기하고 계셨어. 매일 가신대요, 아침 저녁으로. 준호가 덧붙였습니다. 나도 어제 몰래 따라가 봤어. 아내가 엄마 식사 챙겨드리고 산책 도와드리고. 시아주버님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네. 재수 씨를 불효녀라고 비난했는데 재수 씨는 우리 중 누구보다 효녀였어. 시아주버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아내는 20년 넘게 엄마를 혼자 모셨어요. 오빠가 무슨 소리야? 우리도 명절 때마다 갔잖아. 지영이 말했습니다. 명절 때 몇 시간 있다 가는 게 효도야. 아내는 365일, 24시간 엄마를 돌봤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밤에 배 아프다고 하면 아내가 새벽에 병원 데려갔고 나는 회사 핑계로 한 번도 같이 안 갔어. 엄마가 허리 아프다고 하면 아내가 매일 파스 붙여드리고 물리치료 모시고 갔어. 나는 바쁘다고 한 번도 안 도와줬어. 준호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아내는 엄마 때문에 친정도 제대로 못 갔어요. 장모님 돌아가셨을 때도 엄마가 안 보내줘서 장례식도 못 갔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시아주버님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시집온 며느리가 친정 제사를 뭐하러 가냐고 하셔서. 그래서 아내가 못 갔어요. 그래서 언니 오빠가 언니한테 연락도 안 하시는 거였구나. 지영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20년 넘게 아내가 그렇게 엄마를 모셨어요. 우리는 뭐 했어요? 명절 때 몇 시간 얼굴 비추는 게 전부였잖아요.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엄마 치매 악화된 거 다들 알고 계셨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몰랐어. 지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3개월 전부터 엄마가 밤낮이 바뀌어서 아내가 밤에 한숨도 못 잤어요. 어느 날은 엄마가 가스레인지 켜놓고 잠드셨어요. 아내가 발견하지 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오빠, 그걸 우리한테 왜 말 안 했어? 말했어요. 단톡방에 근데 아무도 읽지 않더라고요. 준호가 핸드폰을 꺼내 단톡방을 보여주었습니다. 준호, 여러분, 엄마 치매가 심해지고 있어요. 병원에서 24시간 간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상해 좀 하고 싶은데 시간 괜찮으신가요? 3일 후 답장 없음. 준호, 형님, 지영아 연락 주세요. 일주일 후 여전히 답장 없음. 시아주버님이 핸드폰을 보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가 이 메시지를 못 봤어. 저도요, 오빠, 미안해. 지영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는 봉투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이건 병원 진단서예요. 진단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단명 알츠하이머형 치매 중증 단계. 소견서 환자는 24시간 전문 간호가 필요한 상태. 가정에서 돌보기에는 위험한 수준. 전문 요양시설 입소 권장. 의사 선생님이 직접 권유하신 거예요. 집에서는 위험하다고. 준호의 말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아내 혼자 결정한 거예요. 우리한테 말해봤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걸 아니깐. 오빠, 언니는 엄마를 아무 요양원에나 보내지 않았어. 직접 10군데 넘게 발품 팔아서 알아보시고
가장 좋은 곳을 선택하셨어요. 1인 1인실에 개인 간호사 배정되고 치매 전문 의료진이 24시간 상주하는 곳이래요. 지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전 재산을 털어서 혼자 부담한 거예요. 준호가 통장을 다시 가리켰습니다. 이 돈은 아내가 30년 동안 모은 거예요. 친정어머니 유산,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 명절 용돈. 한 푼 한 푼 모은 거예요. 시아주버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형수님을 뭐라고 했지? 엄마 재산 노리는 거 아니냐고. 시아주버님이 벽을 쳤습니다. 형수님은 엄마 재산을 노린 게 아니라 자기 재산을 다 쏟아부으신 거였어. 오빠, 나도요. 나도 언니한테 고물 반지 하나 받고 좋아하냐고 했어요. 언니는 8,500만 원을 쓰셨는데. 지영이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제가 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요양원에서 막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거실에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때 테이블 위에 놓인 제 통장 사본이 보였습니다. 이건 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 미안해. 남편 준호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정말 최악의 남편이었어. 당신이 엄마 모시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여보, 당신이 엄마 요양원 보낼 때도 나는 당신 편을 안 들어줬어. 오히려 당신을 비난했어.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이 30년 동안 모은 돈을 다 쏟아부으면서까지 엄마를 모시는데 나는 뭐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당신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형수님, 시아주버님도 제 앞에 섰습니다. 제가 형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엄마 재산 노린다고 불효녀라고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형수님은 우리 가족 중에 가장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친딸도 못할 일을 하셨습니다. 시아주버님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언니, 나도 미안해요. 지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명절 때 몇 시간 얼굴 비추는 게 효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언니는 365일 우리 엄마를 돌보셨잖아요. 지영 씨, 나는 단톡방에서 언니를 내보내고 언니를 불효녀라고 했어요. 근데 진짜 불효녀는 나였어요. 지영이 울면서 제게 안겼습니다. 미안해요. 언니 정말 미안해요. 저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냥 어머님이 편안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서 그랬어요. 집에서는 제가 어머님을 제대로 돌볼 수 없었어요. 전문적인 간호가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곳을 알아봤어요. 어머님이 1인실에서 편히 쉬실 수 있고 전문 간호사님이 24시간 돌봐주시는 곳.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돈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다시 일 시작하면 충분히 낼 수 있어요. 당신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 준호가 물었습니다. 말씀드려도 믿으실 것 같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각자 바쁘시잖아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냥 어머님이 행복하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형수님, 어머님께서 요양원 가기 싫어하신다는 거 알아요. 저한테 버림받았다고 느끼신다는 것도 알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정말 위험했어요. 가스레인지 사고도 있었고 밤에 집 나가셨다가 길 잃으신 적도 있었어요. 어머님을 지키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다음 날 온 가족이 함께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시아주버님, 지영, 준호, 그리고 저. 우리는 함께 시어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열자 시어머니께서 창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 시아주버님이 달려가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누구야? 시어머니는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치매가 더 진행된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 지영이야, 딸. 지영도 다가갔습니다. 지영이? 우리 딸? 시어머니가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여기 괜찮아요? 응, 좋아. 간호사 선생님들이 잘해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편안해 보이셨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셨습니다. 미경아 왔니? 네, 어머님. 고마워, 매일 와줘서.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간호사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가족분들 모두 오셨네요. 어머님, 오늘 기분 좋으시겠어요? 간호사님, 어머니 상태가 어때요? 시아주버님이 물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보다 훨씬 안정적이세요. 규칙적으로 약 드시고 물리치료도 받으시고 산책도 하시니까요. 그리고 사모님께서 매일 오셔서 말씀 상대도 해드리시고 식사도 챙겨주시니까 어머님이 많이 좋아하세요. 간호사가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형수님 정말 매일 오신 거예요? 시아주버님이 물었습니다. 네, 아침 저녁으로요. 왕복 4시간 운전하시면서요? 어머님을 뵙는 게 힘든 일이 아니에요. 저는 시어머니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시아주버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아들인데 한 달에 한 번도 못 왔습니다. 형수님이 대신 아들 역할을 해주셨네요. 아주버님 괜찮아요.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우리는 요양원 원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입소자 박영희님 가족입니다. 아, 오셨군요. 어머님 상태에 대해 상담하러 오셨나요? 네, 그리고 비용 문제도 상의하고 싶어서요. 시아주버님이 말했습니다. 현재 사모님께서 전액 부담하고 계시는데 저희 가족이 함께 분담하고 싶습니다. 그러시군요. 월 600만 원인데 어떻게 분담하시겠어요? 4명이서 나누면 1인당 150만 원씩이네요. 시아주버님이 계산했습니다. 형수님은 이미 입소 보증금이랑 2개월치를 내셨으니까. 앞으로는 저희가 낼게요. 아주버님 괜찮아요. 제가 아니에요. 이건 저희 의무예요. 형수님 혼자 부담하실 일이 아니에요. 시아주버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형수님이 쓰신 4,700만 원. 저희가 나눠서 돌려드릴게요. 아니에요, 아주버님. 그건 제가 어머님을 위해 쓴 거예요. 형수님, 받으세요. 이건 저희 빚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지만 가족들은 이미 결정한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 로비에 앉아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을 상의했습니다. 앞으로 면회는 어떻게 할까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계속 매일 오려고요. 제가 말했습니다. 형수님, 매일은 너무 힘드실 텐데. 괜찮아요. 어머님이 저 오시는 걸 기다리세요. 그럼 저희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오겠습니다. 시아주버님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주말마다 올게요. 지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매주 수요일 저녁에 올게 당신이랑 같이.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언니, 제가 조사해 봤는데요. 정부에서 치매 환자 가족 지원금이 나온대요. 월 50만 원 정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신청해 보시는 게 어때요? 정말요? 네, 제가 서류 준비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지영 씨. 저는 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시 시어머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편하세요? 응, 여기 좋아. 방도 넓고 조용하고. 다행이에요. 미경아,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고마워. 나를 이렇게 좋은데 데려다 줘서. 어머님 당연한 거예요. 아니야, 당연하지 않아.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렇게까지 해줄 필요 없는데.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경아, 나는 너한테 잘해준 적이 없잖아. 어머님, 결혼하고 나서 30년 동안. 나는 너한테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안 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너는 나를 이렇게 좋은 곳에.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원하는 전부예요. 저는 시어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미경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시어머니께서 제 등을 토닥이셨습니다. 3개월 후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습니다. 저는 오늘도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편 준호가 함께였습니다. 여보, 오늘 엄마 기분 좋으실 거야. 우리 둘이 같이 왔으니까. 그러게요. 우리는 손을 잡고 시어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열자 시어머니께서 창가에서 책을 읽고 계셨습니다. 치매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어머님 왔어요. 아, 미경아, 준호도 왔구나. 시어머니께서 우리를 보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어머님,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가실래요? 좋지, 같이 가자. 우리는 시어머니를 부축해 요양원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정원에는 벚꽃이 만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벚꽃을 보시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예쁘다. 그쵸, 어머님? 정말 예쁘죠? 응, 오래간만에 이렇게 예쁜 꽃 보네. 우리는 천천히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그때 시아주버님과 지영이 나타났습니다. 엄마, 오빠도 왔어? 시어머니께서 반가워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벤치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를 중심으로 가족들이 둘러앉았습니다. 엄마, 요즘 어떠세요? 좋아, 여기 사람들이 다 잘해줘. 그래도 집이 그리우시죠? 지영이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여기가 편해. 간호사 선생님들이 잘 돌봐주시고 미경이도 매일 와주고.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나는 복이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좋은 며느리가 있으니까.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요양원. 많은 사람들이 불효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효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시어머니를 집에 모시는 것보다 시어머니가 안전하고 편안한 곳에서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저는 제 전 재산을 쏟아부었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족들도 이해해 주십니다. 제가 불효녀가 아니라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며느리라는 것을. 해가 지고 우리는 요양원을 나섰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고마워. 왜요? 엄마를 이렇게 사랑해줘서 나보다 더 좋은 아들이 되어줘서.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우리 가족의 천사야. 저는 남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그냥 어머님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전부예요. 우리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백미러로 요양원을 바라봤습니다. 2층 창문에서 시어머니께서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님 행복하세요. 그게 제가 원하는 전부예요. 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저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으로 번역 일을 하며 요양원 비용의 일부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가족들도 약속대로 매달 150만 원씩 분담하고 있고 정부 지원금도 받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께서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오늘은 시어머니 생신입니다. 우리는 요양원에서 작은 생신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케이크를 가져갔고 손주들도 모두 왔습니다.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손주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흐뭇하게 웃으시며 촛불을 끄셨습니다. 소원 빌었어요, 할머니. 응, 우리 가족이 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시어머니께서 우리를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케이크를 나눠 먹고 사진을 찍고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곳에서 안전하게, 행복하게 지내고 계셨습니다. 미경아, 이리 와봐. 시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너한테 줄 게 있어. 시어머니께서 서랍을 여시더니 작은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님? 열어봐. 저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금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시집 올 때 친정 어머니가 주신 거야. 이제 너한테 주고 싶어. 어머님, 이렇게 귀한 걸. 너야말로 귀한 사람이야, 미경아. 나는 너를 딸처럼 생각해.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0년 동안 우리 집을 지켜줘서 고마워. 내 아들을 사랑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나를 버리지 않아줘서 고마워. 어머님, 사람들은 요양원에 보내는 게 불효라고 하던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너는 나를 가장 좋은 곳에 보내줬어. 안전하고 편안하고 전문가들이 돌봐주는 곳에. 집에서는 너도 힘들고 나도 위험했어. 근데 여기서는 우리 둘 다 편해. 미경아, 너는 효녀야, 진짜 효녀.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꽉 안았습니다. 어머님,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미경아, 우리 딸. 효란 무엇일까요? 부모님을 집에서 모시는 것이 효일까요? 아니면 부모님이 가장 행복하고 안전한 곳에 계시도록 하는 것이 효일까요?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효는 형식이 아니라 부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저를 불효녀라고 비난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냈다고.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를 사랑했기 때문에 요양원에 보냈습니다. 그곳이 시어머니께 가장 좋은 곳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제 전 재산을 쏟아부어 가장 좋은 곳을 선택했습니다. 매일 왕복 4시간을 운전하며 시어머니를 찾아뵙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효도입니다. 가족들은 이제 이해해줍니다. 남편도 시누이도 시아주버님도.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께서 행복해 하십니다. 그것만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벚꽃이 만개한 산책로. 저는 시어머니의 휠체어를 밀며 천천히 걷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남편과 아이들, 시누이 가족이 함께 걷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벚꽃을 보시며 환하게 웃고 계십니다. 저도 미소 짓습니다. 이 순간이 제가 원했던 전부예요. 진짜 효는 형식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부모님이 가장 행복한 곳이 어디인지 고민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2024년 기준 대한민국 치매 환자 수 94만 명, 요양시설 입소 환자 약 23만 명. 많은 가족들이 죄책감으로 고민합니다. 요양원에 보내는 것이 불효일까? 하지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중증 치매 환자에게는 전문 요양시설이 가정보다 안전하고 적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택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24시간 돌봐본 적이 있나요? 당신은 환자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나요? 효도는 형식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요양병원에 대한 생각을 남겨주세요.